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피부과에서든 홈케어로든 기미를 제거하고 나서 또 다시 기미가 더 올라오거나 혹은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진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미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피부과 시술 그리고 홈케어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제가 그 원인과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고 이 색소가 침착이 되거나 기미가 더 번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요, 피부과 시술 후에는 그 멀쩡한 피부를 다 그 레이저로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피부가 정말 예민해집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멜라닌 색소를 모래알처럼 쫙 하고 부숴주는 그 작업,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피부 속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술 후에는요, 보습과 재생을 평소에 2배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평소 하듯이 그렇게 기초를 해주시면요, 시술 부작용은 물론 이 착색까지도 될 수 있답니다. 시술 후에 각질이 일거나 혹은 건조감이 느껴지는 경우는요, 주로 필링이나 혹은 콜라겐을 유도하는 시술, 그리고 일부 탄력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기미의 대표 시술인 레이저 토닝 있죠? 요것도 받으시면 좀 건조감이 느껴지십니다. 이럴 때는 수분크림 플러스 재생크림을 매우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일반 수분크림보다는 세라마이드라든지 판테놀이 들어있는 그런 크림을 쓰시는 게 좋고요. 오늘 영상은 PPL 영상 아닌데 1,2윤 요거 판테놀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요게 굉장히 좀 잘 맞았고요. 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라로슈포제 재생크림 혹은 제가 이것도 가볍게 쓰고 있는 건데 오브베이스 이것도 장벽크림이죠. 제가 이제 쓰는 종류는 한 요 정도. 요게 좀 시술 후에 쓰시기 좋았던 것 같고요. 혹은 또 녹차나 대나무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 시트 팩 있죠. 그게 사실 가성비 제일 싸요. 팩 하나에 막 4,000원, 5,000원짜리 굳이 쓰실 필요 없이 그 수분과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좀 저렴한 마스크팩도 수시로 시술 후에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일주일이 지나서 피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된다 하시면은 천연팩을 해주시면 좋은데, 기미하면 떠오르는 그 들깨가루 팩보다 사실 이 팩이 더 좋아요. 바로 쌀겨팩입니다. 쌀겨에 들어있는 세라마이드가 이 피부를 복원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쌀겨팩이 미백과 피부 복원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쌀겨팩을 좀 한 2, 3일에 한 번씩만 좀 쭉 해주세요. 그러면 이 레이저 후에 피부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수분 관리 못지않게 재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쓰는 재생에 좋은 성분은 EGF 성분인데요. EGF는 표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고요. FGF는 진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해요. 단순한 표피 시술이라면요, 이렇게 EGF 희석 원액을 에센스처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진피 시술이라면 FGF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죠. 또 이렇게 뭐 성장 인자가 아예 포함된 이런 앰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거를 쓰셔도 좋고요. 아무튼 성장 인자 원료가 그 시술 후에는 특히나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술 후 재생 관리만 잘 해주셔도 시술 후 부작용은 물론 시술 효과를 1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생 관리까지가 시술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햇볕이 쨍쨍할 때는요, 레이저 토닝과 같은 미백 시술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실 때는요, 좀 장마철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자외선 관리를 100% 잘한다고 해도 절대 100%가 될 수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홈케어로 넘어갈게요. 홈케어로 기미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뭐였죠? 베이킹소다, 식초, 타마노 오일, 순수 비타민C, 아스코르빅 액시드. 듣기만 해도 진짜 강하죠. 그쵸? 강한 성분들입니다. 이런 재료들로 기미 팩을 해야지 그나마 내 오래된 기미가 좀 떨어져 나가고 옅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강하고 효과가 좋은 만큼 또 팩한 후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피부가 너무 약해지거나 혹은 좀 따갑거나 착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이 재료들은요, 자외선을 만났을 때 성분이 변한다든지 혹은 이 팩을 하고 약해진 피부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을 또 빨리 이렇게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착색이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실 때는 무조건 밤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 성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도 아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100%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선크림을 2시간에 한 번씩 바른다고 해도 그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이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럴 때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평소 하듯이 얼굴 전체에 선크림을 다 도포하신 다음에 착색이 염려되는 그 기미 부분 있죠? 기미가 심한 부분은 선크림을 반 정도 섞으시고 재생크림 혹은 수분크림 이런 것도 반 섞으세요. 왜냐면 그 부위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좀 재생크림도 같이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제 점김이거든요. 이렇게 좀 여기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벽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외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여기도 있다. 그럼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미 선크림은 다 도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덧발라주는 건데 그때 재생크림을 한번 더 덧발라주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이 반창고 있죠. 이걸로 착! 이러면 자외선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위도 착! 만약에 내가 점기미가 아니고 진짜 뭐 넓은 부위다 하시면 이렇게 반창고가 네모나고 좀 넓은 반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거 붙이셔도 좋겠죠.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을 때 피부에서 재생 테이프를 주잖아요. 새살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그것도 일주일은 붙이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새살을 돋게 하는 성분 플러스 자외선을 딱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거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절대 떼지 말라고 뭐 그러셨었는데 아무튼 잘 정성을 다해 주시면은 저희 엄마가 순수 비타민C 앰플로 진짜 기미를 없애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 엄마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반창고를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붙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꼼꼼한 팁을 올릴 때마다 간혹 가다가 아유 그렇게 하느니 그냥 피부과에서 시술 한번 받고 말지 이런 댓글 가끔 있으시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비싼 피부과 시술도요 꼼꼼한 홈케어 후 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과 더 좋은 제품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